안녕하세요, 팩트남입니다. 오늘은 일본 쪽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KF-11 양산 1호기 출고식이 얼마 전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그대로 일본 쪽에도 전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 항공 만능론의 이 기사 내용을 좀 다뤄보고요. 여기에 달린 댓글 반응까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사는 구독자분께서 제보를 해주셨고 2026년 3월 26일에 배포된 기사의 내용입니다. 밤에 고열량, 고지방 음식이 땡기시는 분들, 체중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입맛이 너무 좋으신 분들, 많이 먹지도 않는데 허리 사이즈가 늘어나시는 분들, DNC랩의 더블컷 알파CD 레몬핏 S 드시면 몸매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항공 만능론 기사의 내용입니다. 양산 1호기 출고가 되었습니다. 2024년 7월 양산에 착수한 이후에 며칠 전이죠. 3월 25일 양산 1호기가 공식 출고되었습니다. 42개월간의 1600회 비행시험을 수행을 했고요. 예정보다 2개월 정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주요 무장들도 검증이 되었는데요. 여기에는 유럽의 단거리 그리고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원조 의존에서 벗어나 독자 기술로 평화를 지키는 자주국방 시대에 진입을 했다라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2년까지 총 120대의 KF-11을 도입할 예정인데요. 공대공이 지원되는 블록 1 기체는 2026년 말 IOC 획득 후 2028년까지 인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도 예산 문제 때문에 2029년까지 이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공대지, 공대함 능력을 가진 블록 2는 2028년까지 최소 10종 이상의 무장을 검증하겠다. 그리고 이 내용도 일정이 좀 앞당겨져서 2027년까지 완료할 수 있다, 이런 소식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대한민국의 국산 엔진 그리고 무장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GE F4S 엔진을 대체하기 위해서 독자 엔진을 개발을 하고 있고 2040년을 목표로 실용화를 앞두고 있다. 그리고 무장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국산 공대공 미사일 그리고 공대지 미사일 등이 통합될 예정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수출과 관련된 내용도 빠짐없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가 16대를 도입하기 위해서 수출 협약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체결이 임박했다. 이런 내용들도 함께 기사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KF-21의 향후 이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향후 항공 전술 트렌드에 대응을 하고 이 대응을 갖춤으로써 수출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차세대 기체와 관련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내부 무장창을 갖춘 5세대 기체 KF-21EX 블록 3가 현재 연구 개발 착수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 중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5세대 개발 소식은 마케팅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나 고비용과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유무인 복합체계로 바로 진입을 함으로써 이러한 개발 자원들을 집중을 하고 이러한 개발 방향이 조금 더 실리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의 그 KF-11 수출 시장과 관련해서 일단 미국의 무장 말고도 유럽 그리고 대한민국 국산 무장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미국의 ITAR 이러한 규제를 우회하려는 잠재 고객들의 강력한 세일즈 포인트로 작용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과제들은 이렇죠. 앞으로 블록2의 실용화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대한민국 국산 무장들 앞으로 어떻게 통합을 완료할 것인지, 그리고 5세대와 동시에 CCA 운영 능력 이런 개발들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향후 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본의 항공 만능론 기사의 내용이고요. 일본 밀떡들 댓글 반응입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미국의 ITAR 회피가 진행되고 있어서 수요가 클 것으로 보이네요. 작은 면에서도 그렇게까지 쏟아붓지 못하는 중소국들에게는 꽤나 큰 존재가 되지 않을까요? 뉴질랜드나 아일랜드는 제로 베이스에서의 전투기를 획득하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더군요. 자, 다음 댓글입니다. 페루의 국영 항공사 시멘과 카이는 KF-21의 부품을 페루 국내에서 현지 생산하는 것을 계약을 했습니다. 해당 국가의 차기 전투기는 그리펜으로 결정이 되었지만 KF-21 도입에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형태로 보입니다.
FA50을 도입하고 있는 필리핀은 대한민국과 KF-21 구매 체결을 2026년 중에 맺고 싶어하는 모양이더라고요. FA50의 도입국뿐만 아니라 노후 전투기를 가진 중소국들에게 KF-21은 괜찮은 선택지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4.5세대 전투기라고 생각은 하지만 라팔, 타이푼, 그리펜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한국은 전차, 자주포, 미사일 방어 시스템 등으로 각국 정부와의 신뢰관계 그리고 실적을 쌓아오고 있으니 전투기 수출이 어떻게 될지는 상당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투기 엔진 개발과 관련해서는요, 현대중공업 등이 발전소 건설을 해왔으니 이러한 터빈 노하우 축적을 살려서 개발해 나갈지 지켜보고 싶습니다. 오늘 일본 댓글인데 상당히 낯섭니다. 그래도 한국만능론 같은 경우는 밀떡들이 보는 이 매체다 보니까 일방적인 비하 댓글이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자, 다음 댓글입니다. 올해 6월이면 인도네시아의 개발 비즈블이 끝날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기술을 가져갈 수 있을까 상당히 궁금하네. 인도네시아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CJ5호기의 인도는 금액적으로 무리라는 소문이 있던데 금액적으로 무리가 아니라 줄 수가 없습니다. CJ기 인도가 되려면 이전의 계약 관계들이 지켜져야죠. 그리고 방사청에서도 CJ 인도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댓글입니다. 무장 성능은 향후 블록2가 나올 때까지 차치해 두더라도 일단은 공대공 기체로 양산까지 가져온 것은 솔직히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쌍발이면서도 작은 사이즈의 기체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지 밀떡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즐겁다. 좀 낯서네요. 그쵸? 이거 한국분 아닌데 낯섭니다 오늘. 자, 다음 댓글입니다. 현 상황에서 KF-21의 최대 문제는 아이리스-T, 미티어, 타우러스 등 이런 종류의 무장밖에 쓸 수 없다는 점이야. 대한민국 자국산 미사일을 개발 중이지만 빨리 개발하지 않으면 장착할 만한 대체 무장이 없어 보인다고. 자, 다음 댓글입니다. 이미 롤아웃 시점에서 그만큼 무장을 쓸 수 있다면 나중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대형 무장을 늘릴 수 있으니 감지덕지지. 오히려 그만큼이나 쓸 수 있는데 쓸 수 있는 무장이 없다니 너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한 대댓글입니다. 현재 유럽 공대공 미사일은 우크라이나 공급으로 생산이 충분하지 않고 게다가 미국이 협박 외교를 한 것과 각종 전쟁으로 미사일을 너무 많이 써버려서 미국으로부터의 공급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해. 유럽에서 쟁탈전이 벌어지니까 물건을 한국에 팔아줄 만큼 여유가 없다는 것이지. 한국은 KF-21 40대 이미 계약이 결정됐지만 현재 미티어 계약분은 100발 정도라 KF-21 매립식 4개 장착할 수 있는 게 4발 뿐이고 그렇게 된다면 25대 분밖에 없다고. 어디서 많이 들은 건 있습니다. 자, 다음 댓글입니다. 에임 120이나 사이드 와인더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었나? 자, 다음 댓글입니다. 성능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디자인은 멋지다고 생각해. 본래 대중국용으로 힘을 합쳐서 공동개발 같은 걸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100년 전의 역사로 아직도 밥 빌어먹는 놈들이 없어지지 않으면 어렵겠지. 네, 이제 나오죠. 일본 우익 네티즌 같은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다음 댓글입니다. 이름이 조금 더 일본적으로도 멋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포메라였나? 보라매였나? 이 이름은 좀 아닌 것 같아. 다음 댓글입니다. KF-11에서 21이라는 건 한국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것이라 하더군. 뭐 아무튼 그 전투기 개발했으니까 빨리 통일이나 해라. 다음 댓글입니다. 최근 한국의 무기 수출 실적이 너무나 부럽다. 방위산업 측면에서는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야 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 댓글입니다. KF-11EX에서 내부 무장창은 컨포멀 탱크처럼 지금 반매립하고 있는 동체의 하부에 간편하게 붙일 수 있는 느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이 예상도를 보니까 제대로 재설계를 하는 느낌이네. 어쩌면 가격과 숙련도에 따라 K9처럼 인기 품목이 될지도 모르겠다. 대단해. 그런데 계속 생각나는 건데 이름이 포라메, 보라메 이렇게 둘 다 표현을 해도 상관없는 건가? 한국어 위키피디아에선 보라메라고 표기하지만 일본에선 포라메, 보라메 이렇게 혼용해서 표현이 되고 있더군. 뭐 이런 내용들이 KF-11의 성능 자체엔 관계없지만 신경이 쓰여. 그러니까 저도 보면요, 일본 쪽 자료들 보면 이 포라메라고 쓰더라고요, 일본어로.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들 때문에 혼선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댓글입니다. 전투 능력이 극히 한정적인데 개발이 순조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여기에 달린 대댓글입니다. 아니, 초도 비행으로부터 4년 만에 이미 공대공 미사일과 활공 폭탄 그리고 크루즈 미사일 테스트가 성공
성공을 했어. 게다가 지금까지 눈에 띄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걸 순조롭지 않다고 한다면 도대체 뭐가 순조로운 케이스냐?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대댓글이 달립니다. 어디를 보고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다를지 모르지. 개발 페이스가 현 시점에서는 순조로운 것은 틀림이 없지. 다만 동시에 한국이 본래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최종적인 형태로 만들 수 있을지 여부를 말한다면 순조롭다고는 할 수 없지 않을까? 여기서 잠깐 끊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이 됐지만 대한민국이 최종적으로 가려고 하는 KF21 EX 그러니까 5세대 이상의 기체를 고려해본다면 아직 순조롭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억지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가자면요. 그래서 한국의 이런 계획들이 솔직히 앞이 보이지는 않잖아. 정확히 말하면 향후 문제 해결의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되지 않았다는 거지. 일본 G캡이나 걱정을 하세요. 참고로 다음 주제는 G캡이거든요. G캡의 문제가 지금 쏟아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 내용도 다음 화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댓글입니다. 너의 그런 논리라면 일본의 F2는 완전 망해서 끝났다고 결론 지을 수 있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적어도 내로남불은 하지 말아야지.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단지 그것뿐이야. 그렇죠. 완전 이중잣대로 지금 이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KF11 1호기 양산 출고식에 대한 일본 반응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팩트남 채널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팩트남의 영상 제작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주말 시간 보내세요.